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고된 한 주를 마치고 나서 다시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코스닥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운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상승과 또 하락을 오고 가면서 현재는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 하는 분이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오늘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브레이크는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지난주 주 후반대까지 해서 시장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예. 마지막에 금요일장, 오후장 마지막 이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하긴 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오후장에 금요일날 이 주식과 개론할 당시만 해도 시장이 좀 내내 빠지는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끝날 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 끝날 때 이 일봉 상태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마감할 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장 후반, 그러니까 분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오후장 후반에 일부의 반등이 좀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불안한 마감은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일봉상의 출발이 이제 주봉의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장기 62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이 주봉 상태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박스권의 이제 하단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2280포인트대, 그리고 상단에서는 2400포인트대 이렇게 좀 등락을 좀 제한적으로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브레이크를 예상하는 이유는요. 내일 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고했던 48시간이 내일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아마 이제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겠죠. 예. 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 협의가 되느냐, 타결이 되느냐 이제 관심이 내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가이드는 있었기 때문에 네. 공화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으로 해서 공화당에서 이 합의안을 이 미 대선으로 밀어줄 수도 있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예. 일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는 몇몇의 이 사안에는 좀 협의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주 주중에 공화당에서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또 몇 가지 제안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제한에 대한 좀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발언이긴 했지만은 충분히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체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극적인 대화가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처럼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 눈여겨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일 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사안이기만큼 오늘장에서는 선반영하기보다는 뭔가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 좀 관망세가 좀 관망하겠다.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요. 환율과 수급의 위치입니다. 환율 속이요. 우선 이제 환율에 대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유럽에서 이 코로나가 재확진되고 미국에서 지금 역대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간으로 봤을 때. 그처럼 이제 시장에 대한 뭔가 자극적인 요소가 있을 때 네. 보통은 달러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달러의 이제 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이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쪽에 많이 관심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달러를 챙겨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와서는 달러 인덱스의 변동은 크지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93 지수로 해서 위아래 변동 보이긴 있긴 하지만은 네. 과거에 코로나의 충격이 컸을 때 배기 지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좀 다소 둔감해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어느 정도 좀 더 향후에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은 지금 역대 최고 이
수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달러가 아직까지는 약세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또 통화들을 보게 되면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위치 보게 되면은 142원대입니다. 1142원대. 그러면은 원화 강세 현상이에요. 원화 강세 현상이면은 외국인 수급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얼마만큼 들어오는다 약속은 받아놓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아직도 유리한 환율의 환경에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도 사실 크게 오늘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가는데 수급의 역할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장중 수급에 대한 위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보겠는데 예. 오전장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가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수급의 형태를 좀 띠고 있죠. 네. 이 모습들이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그 등락폭이 커지진 않았지만은 네. 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기관이 3천억대 매수를 가담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이유를 좀 봤었고 일단은 이 코스피의 기관 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 동안의 매도를 크게 키웠던 연기금의 매도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4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감싸는 금융투자, 증권 투자 쪽에서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예. 근데 이 포지션은 좀 단기적인 가능성이 좀 커요. 아, 그래요? 오늘과 내일 정도에 움직일 만한 단기적인 포지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또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색깔을 만들어 주었는데 섹터별로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가장 크게 가담하고 있는 종목은 어느 이 쪽인가요? 섹터는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네. 그 밖에 이제 이 우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상태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 기관 쪽에서도 대형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단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플러스권을 오전장부터 유지해주는 모습인데요. 빨간불 켜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색깔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코스닥의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는 네.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코스닥은 네. 좀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분위기네요. 네.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선택되는 대형주들, 업종 섹터 대표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 그 밖에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살아 있어서 네. 삼성전자가 살아 있어서 지켜진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력,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요. 지수가 오히려 견고한 모습들을 유지되고요. 받쳐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살아서 지수가 살고 네. 지수가 살면은 종목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지만은 예.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좀 안정적인 모습들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해 본다라면 오늘은 좀 시장을 좀 경계하겠지만은 네.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는 21일 새벽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20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 환경이라면은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은 오늘은 조금 경계하면서 관망하겠지만은 내일장은 좀 강한 반등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새로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겠군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우리 시간은 되었을 때 새벽에 이 상원과 하원에 대한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췄는가에 따라서 증시 변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 워낙에 좀 많았는데요. 이건무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지만 미국 증시 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옮겨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에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지사고요. 지금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늘 일단 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그동안의 지수의 움직임이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제, 네.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그동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모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모두 다 좀 상실되면서 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좀 흉내내는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증시의 흐름들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업에 대한 이 활동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활동에 대한 뷰를 제시하는 것도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업종에 대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네. 사실 이제 많이 좀 보이다 보니까 뭐 네. 하나 뭐 눈에 띄게 좀 볼만한 기업들 어떤 네. 흐름을 좀 보면 이런 이제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네. 되는데 좀 너무 많아요 기업들이. 네, 많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캘린더를 그냥 다 보여드렸어요. 네네. 당장 중요한 거는요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여기 표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하고요. 네.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언택트 환경에서 언택트 수혜주가 되었었던 게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의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가이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찾았던 게 전기차 섹터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실적에 따라서 국내 관련 주들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이제 S&P 500 지수에는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네. 테슬라 모터스가 충분히 이제 흑자 경영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발표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지난달 테슬라 모터스 배터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많이 좀 다뤘었죠. 네, 이때 당시에 사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앞서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었지만은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그 신기술 발표 내용보다는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를 꺼내었어요. 네. 반값 전기차라는 가이드도 내놓았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더 부각이 되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이 컸습니다. 예. 언제를 바라보고 내일 있을 테슬라 모터스의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완전 자율 이 기술에 대한 시연 있을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일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정말로 완전 자율에 대한 이 오토파일럿이 시연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모멘텀을 크게 작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금 일각이라도 시장에서 사실 이 완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 준비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이 5G 통신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5G 통신이 구현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어렵죠.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네.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많이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단어까지 많이 언급됩니다. 진짜 5G. 그러니까 실제로 이 5G가 LTE보다 가짜와 진짜가 좀 나뉘나요? 실제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5G가 기존에 있었던 LTE보다 20배 빠를 것이다라고 네. 예고했지만은 실질적으로 20배의 속도를 구현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0배. 네. 보통은 이제 1.5배에서 또 3배 사이에 진행되다 보니까 LTE에 대한 변환된 수치이다. 그리고 진짜 5G라고 소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통신에 대한 이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에 있거든요. 네. 근데 다운로드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정식화된 다운로드 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5G를 하기 위해서는 고조주파로 해서 주파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시행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운로드에 대한 고용량을 하기 위한 진짜 5G에 대한 키워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 시연이 사실은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졌는데 지난 한 달 전이죠.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한 한 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내일이라는 거.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이 내일로 해서 이슈 소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네. 좀 주가의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슈 극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확정 지역에서 단정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내일 주가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율주행에 대한 이 내일 발표가 나올 것이고 자율주행에 대해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실적 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제가 뒷부분에 소개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언택트 환경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이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료 컨텐츠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가입을 해야지만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스킵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완벽하게 모든 이용자가 유로는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료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환경이 너무나 좋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넷플릭스 사용자 또 넷플릭스 이용자가 높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을 받으면은 이 동영상 스트리밍 컨텐츠 기업들 같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만 본다라면은 인터넷 스트리밍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데이터 서버를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넷플릭스가 여전히 살아 있고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기업들 네.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영화 상영관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우회되는 상영작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도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내일 한번 이 OTT부터 해서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쪽에서 성장, 투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유지 보수, 데이터 센터의 구축.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연결고를 따라갔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역시나 이 반도체 전문가답게 반도체를 이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그 반도체 관련된 뭐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인텔하고요. 이제 이번 달에 여기 있군요. 네, 인텔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업이 인텔과 AMD, 네.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정부 주도로 해서 계속 중국 기업들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재했을 때 안중에 이 중국의 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라. 네. 이런 조치가 지뤄졌고 실질적으로 화이 제재가 나타났고 네.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 기업들도 화이 제재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화이를 제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기업이 미국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는 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화이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미 정부 내에서 화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공급에 인텔과 AMD에 일부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되었었는데 일부 허용된 기업이
인텔과 AMD였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선발주 물량이 좀 잡혀지면서 3분기 실적을 좀 더 이 공백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또 내년에 대해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도 열려 있는 이 노트북 CPU 같은 경우에 공급 조달에 대해서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제품에서 이 부품 공급에 대한 차단을 당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열려 있는 노트북 CPU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 물량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인텔과 AMD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텔과 또 AMD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CPU 개발이 나서줘야 네. 그래야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CPU의 신제품이 나올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가 맞춤형으로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인텔이 사실 이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 때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로 기점으로 해서 인텔에 대한 이 성장 부각이 커질 것이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AMD의 경쟁사인데 AMD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시를 지연시키지 않고 그대로 출시를 했죠. 네. 출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이 AMD와 또 인텔의 또 새로운 경쟁 구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AMD에 대한 역할도 사실 앞에서 있었던 인텔의 공백 기간을 좀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인텔과 AMD 실적 발표에 상당히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만큼 좀 높아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네.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분명히 지수에 대한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름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전고점에 대한 위치를 좀 지지받고 올라설 수 있는 이 계기가 인텔의 실적 발표가 될 것이다. 인텔의 신제품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예. 우리가 좀 컨퍼런스 콜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제품 출시 지연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요. 분명히 컨퍼런스 콜로 해서 추세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텔의 그 충격 이후부터 해서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좀 네. 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평선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얘네는 이 CPU가 아니라 GPU 생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역량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대되는 내용이 그래픽 처리 쪽에서만 이 G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다른 CPU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를 대비해서 가격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 GPU에 대한 사용처가 넓어진다는 거는 네. 실적 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엔비디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네. 앞에서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100% 하지 않거든요. 위탁 생산 경영 체제로 갑니다. 예.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의 실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부분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는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칼렌더를 한번 받고 이제 11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밖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예.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냥 이 뷰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뭐 특정한 기업보다는 앞으로 어떤 기업들에 대한 형태가 미국 내에서 관심이 받을 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형태가 따라갈 것이다. 아, 예측을 해볼 보실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이 실적 발표 어느 시즌을 앞두고 네. 3분기 예상에 대한 이 가이드인데요. 예상치요. 우선은 이제 이 S&P 500 지수는 일단 전체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이제 평가가 나온다면 전체 기업들에 대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네. 전년비 대비해서는 분명히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영업이익률도 같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에 대한 산업의 위축이 나올 겁니다. 네. 왜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아니요. 그림이 뭐가 아, 오타가 좀 난 네. 모양인데요. 예. 일단은 S&P 500 지수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감소된다라는 것이 좀 이제 시장의 환경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가장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에너지, 산업재, 소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구축하는 기업들의 형태에서는 전방적인 산업에서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동의 제한이 있고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원 감축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수 대비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띌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거든요. 예. 이 회사들의 실적은 전체적인 평균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 섹터는 헬스케어 업종.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 의료기기 쪽, 의료 장비 쪽, 또 바이오 제약군에서 실적 변화를 같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젠을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년비 대비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로나 사태 속에 거의 뭐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잘 갔고 네. 실적도 이번 3분기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보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캐파 능력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는 시젠과 같은 실질적인 수요가 있었던 회사들을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네. 최근에 지난주에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차질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부터 해서 그리고 이 모더나, 화이자, 일라이 릴리 이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이 임상 진행에 대한 차질을 뉴스가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이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은 나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단정 짓는 건 좀 인간들의 조금은 이런 뭐랄까 좀 오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만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제약군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발표된다라면은 이것은 흔히 말해서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 치료제 자체도 대박이고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기업들도 대박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가 들썩거렸던 이 공포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개발에 대한 성공 인증이 된다라면은 예. 그 생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인 대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기업이 네.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와 같은 임상 차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기업이 만들든 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들과 주요 이 제약군들과 미래 이 회사들이 내가 만든다면은 너희에게 생산을 맡기겠어라고 이미 이제 계약이 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아주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부진해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 임상 차질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은 주목을 다시 한번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관심이 갖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긍정적인 회사는 어디일까? 당연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 시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앞에 있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필수 소비재와 같은 뭐 특정 우리가 이제 기본 생활 필수품 좀 이제 그 업종 섹터가 있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유틸리티 또 이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미래 성장 관련된 섹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사실은 시장 경기에 대한 환경은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주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흔히 말해서 언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시장 환경 경기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예. 지수가 올라왔고 실적에 대한 가이드가
전방 상황보다 낮겠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또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런 포인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료들을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앞에서는 이제 매출액 기준이었고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도 네. 사실 그래도 이 매출액 대비 매출액은 감소되었지만은 네.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점 지수보단 낮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년비에 대비한다라면은 여전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3분기 예상 이익 증가율이 3분기가 우리가 7, 8, 9월을 보잖아요. 네. 네, 그럼 7, 8, 9 중에 7월 달과 또 이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 8월 달 이제 기준으로 해서 8월 말 대비해서 지금 최근까지 의 변동폭을 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3분기 전반적인 이 평균을 봤을 때는 부진한데 네. 10월 달과 지금 현재 8월 달의 기준을 봤을 때는 증가폭이 분명히 생겼죠. 네. 이 자료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하반기 때 와서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있지만 기업의 활동은 더 이상 늦춰지지 않았다. 활동이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뛰어든 회사들 보시게 되면은 경기 소비재, 소재, 금융, 필수 소비재, 에너지를 네. 제외한 모든 섹터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헬스케어는 물론 이제 플러스권이 있긴 하지만은 기준에 좀 미치긴 했습니다. 일단은 플러스권에 보이는 회사들은 3분기 이후에 실적 변화가 분명히 빠르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내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네. 3분기 8월 달 이후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활동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는 섹터를 봐야겠죠.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갔는데요.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섹터의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 구성표인데요. 네. 이익 회복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어차피 감소했던 거는 충격 받았던 건 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충격을 받았는데 네.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누가 빠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월 달 말부터 해서 10월 달 현재까지 네.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것들을 찾아내셔야겠죠. 왜냐하면 경기 활동에 대한 지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은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앞에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까지. 네. 그 밑에 이제 금융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회복 능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이제 부동산 확연히 기울기가 네. 다르네요. 회복 능력이 좀 느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보통 이제 8월 달에 대한 기준치를 봤는데 예. IT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6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일찍부터 해서 네. 회복을 먼저 보였다는 것이고 현재도 살아있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전체적인 sek터에서 누가 먼저 살아날 것인가? 이제 섹터에 대한 기울기가 좋은 종목들을 먼저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은 네, IT.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전방 기업들에 대한 활동도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전방 기업이 살아났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투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올 곳은 어디냐? 토목 사업인데 인프라 쪽에서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네. 투자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토목 산업에 대한 부분들 따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토목 산업 본다면은 캐터필라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본다면 진성 TEC 아니면은 뭐 두산 바켓 이런 기업들에 대한 활동 능력을 보시게 되면은 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빨라질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5G를 또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 경기 활동의 회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회복 능력을 어디에 더 보여줄 것인가?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5G 신재생 이런 5G. 포인트를 같이 보자.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제 IT,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와 같은 인프라 관련된 섹터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분기 섹터별 이익 증가율 변동추이도 있고 이번엔 연간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연간 기록을 봐도 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섹터의 변화가 예. 그대로다. 에너지, 산업재, 부동산 부진하고 그러네요. IT 빠르고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살아나고 있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정리해 보면은 IT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이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와 같은 순서로 예. 진행이 될 것 같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라든지 그 화석 에너지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원전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실적 발표 이야기부터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섹터들이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 좀 첨언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역할을 봐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 언택트에 대한 환경으로 해서 반도체도 얘기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언택트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 많이 지켜보시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네.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예.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예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 변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커머스 시장 아마존이 꽉 잡고 있겠지, 글로벌 네. 시장에서 쫙 잡고 있겠지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이 순서로 우리가 좀 지켜봤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쇼피파이 오. 이 회사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 정도예요? 네. 2등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움직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이런 수순을 봤는데 쇼피파이 이 회사에 대한 이 활동 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신흥 강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네. 이베이와 월마트를 제쳐버렸네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쇼피파이가 어떤 회사인가를 네. 봐야 되는데 예.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기타 등등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을 했을 때 플랫폼을 할 수 있는 회사.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본다면 어디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까요?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음.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실적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네.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역할 네. 미국에서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네. 카페24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에 대한 충격 다음에 이제 회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더딘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쇼피파이처럼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갖춰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또 이제 더 좀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좀 비즈원 네. 이 회사 그리고 카페24 그리고 KINX 이와 같은 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 변화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쇼피파이에 대한 이 점유율에 대해서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플랫폼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네. 그 중에서 쇼피파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 위상을 다시 네.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네요.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같은 플랫폼이 좀 관심 있게 받을 것이다라는 것. 카페24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재활동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통업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라 보여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새벽 배송 네. 아니면 또 이제 이 로켓 배송 그리고 프레시 배송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 유통업에 대한 이 구조가 새롭게 만약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많이들 체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물류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KINX에 대한 연속성인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포인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해외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또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해외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KINX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KINX라는 점. 이런 유통 구조에서도 그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 짧게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엔비디아, 인텔, AMD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이 있는 TSMC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우선 이제 매출액에 대한
변화만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2020년도 1분기, 22분기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네. 지난 작년부터 해서 변화, 이 매출액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단어는 이제 US 달러 기준이긴 한데요. 이와 같이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분기별로 했을 때도 이 성장력이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 이 4만 기준에서 지금 이제 2만에서 4만까지 올라갔고 4만 5천에서 5만 근처까지 이제 내후년에 대한 시장 가이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들은 TSMC가 결국에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네. 그럼 과연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왜 커질까에 대한 관점을 봐야 돼요. TSMC만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TSMC에 대한 활동 능력은 여전히 고정적인데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이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가?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당연히 시대 반도체에 대한 사용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파운드리 회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앞에까지는 TSMC에 대한 이 실적 변화인데 예. NXP 반도체의 실적 변화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까지에 대한 실적 변화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매출에 대한 규모 그리고 밑에 하단에 성장률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요번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를 본다면은 NXP 실적 발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테슬라 모터스의 자율주행 얘기를 했었죠. 전 세계 자율주행 칩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동시에 파운드리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 변화가 좋다는 거는요. 이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파운드리 회사, 이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공급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NXP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 한미반도체, 뭐 그 밖에 다른 PSK, 대표적인 회사가 PSK인데요. PSK요. PSK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세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NXP에 대한 이 실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저는 PSK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연결고리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미국의 실적 변화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포인트 좀 살펴드렸습니다. 섹터별로 이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국내 증시를 보시는데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주식학개론 시작할 때보다는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